한국시 141기 147번 님 그리고 장산 스님의 시 또 한 편입니다. 문학공간 2023년 3월호에 실린 겁니다. 앞에 146번처럼 장산 스님이 장산 스님의 이 시를 맹지에 대해서는 146번에서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님 그리고 여기 님하고 띄고 그리고 여기 커마 이 장산 스님이 이 시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문장부호를 아주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도 지금 이렇게 문장부호가 있죠. 님 그리고 요거는 이중적인 제목이에요. 하나는 님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님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제목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님 그리고는 님을 그리고죠. 그러니까 님이 목표죠. 님을 님을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님이라는 거는 이거 님 그러면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게 특히 불교에서는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래요? 이거 불교에서 중요해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제일 첫 번째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에 님에 관한 어, 어? 말들이 있죠. 님에 관한 이제 뭐라고 해설이라고 그럴까? 그 해설이 있다면 임 뭐냐 하고 임에 관한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해설이고 당연히 장산 스님은 이 한용운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불교에 관한 불교적 상상력, 어? 그러니까 언어로의 일상 개념으로의 현대 개념으로 일상 개념으로 선불교의 설명하기 또는 시로 쓰기의 전통의 말하자면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한용운인데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제사의 임해에 관해서 길게 아주 유명한 글이죠. 내가 다른 곳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님 그리고 그러면 님을 그리고 님이 이거 님 님 그리고 님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님하고 커마가 있어요. 여기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님이 있고 임이 있고 님이 있죠. 님의 침묵 참 이거 님이죠. 이거 도움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님이 있고 커마가 있고 그리고예요. 이거 누구냐면 님이라는 그리움의 대상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라는 뜻이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다시 말하면 한용운의 님 또는 낭만적 사랑 또는 불교적 자비의 핵심 대상인 님에 관한 성찰에 그치지 않는 거죠. 을 넘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전개되는 뭘까요? 님이 있어요. 님이 있어서 님이 왜 님이겠냐면 이게 장수환 스님이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이거는 달라요.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식으로 뭐 한민족의 정신, 뭐 한민족의 영혼 이런 생각하면 한민족의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니까 이 일제 강점기로 탁 바뀌어버리네. 웃긴다. 한민족이 음? 한국민족이 근대화되지 않았죠? 근대적인 한민족의 정신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야.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거를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우리 형성 과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한민족이 근대 국가가 됐죠? 근데 그게 근대 국가, 그, 민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관한 고찰이죠. 그리고 그리고는 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읽었던 146번에 읽었던 사랑의 얼굴. 내가 이게 원래는 문학 공간에 2023년 3월호에는 이게 먼저 수록돼 있고 조금 전에 146번에 읽었던 사랑의 얼굴이 나중에 두 번째로 수록되어 있었는데 거꾸로 내가 일부러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읽었던 요거는 앞에 여기 사랑의 얼굴에서 했던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읽었던 일부러 먼저 읽고, 그러니까 이 장산 스님이 배치한 것과 반대 방식으로 내가 읽었던 이유는 우선 요 님에 대한 성찰을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님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고죠, 그 다음에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님이라는 게 있다면 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님으로 이런 공동체에 대한 고찰을 해야 되니까 순서하게 바뀌니까 이 사랑에 관한 고찰은 님 그리고를 주의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잡지를 보시면 님 그리고가 먼저 수록이 돼 있는데 일부러 나중에 읽었습니다.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길게 한 이유는 읽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님, 그리고 쉼표 그리고 장산. 밝은 지혜 없어 소통 못하면 가족도 남이 되고 화창하게 화음으로 어울리면 남도 님이 되는 세상. 님과 남이란 동전의 양면. 님도 남도 분별 않고 동전 또한 버리면 온 세상 껴안은 큰 그릇. 누가 뭐래도 성인의 그릇.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밝은 지혜 없어 소통 못하면 이때 밝은 지혜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사랑의 얼굴에서 만났던 그 님에 관한 얘기예요. 이 밝은 지혜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쉬운 말이 아니냐면 이때 밝은 지혜는 단순한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 또는 본능적인 것도 사랑이죠. 본능적인 걸 어떻게 벗어나요?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 차원 이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에서 지혜로울 수 있죠. 에서의 지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밝은이라고 썼기 때문에 밝은은 무슨 소리냐면 그런 지혜를 포괄하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있죠. 포괄하는 탈근대적이고 불교적인 그러니까 불교적이라고 했지만 탈근대적이고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죠? 낭만적 차원이 아니라 자비 예, 로운 이게 사랑의 차원. 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썼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먼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밝은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왜 밝은으로 갔다, 왜 밝은이라고 썼지? 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 그죠? 소통이라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로 이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 그죠? 서로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지 대화를 할 텐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소통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두 번째 말이 굉장히 쇼킹한 말이에요, 사실은. 가족도 남이 되고. 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가족. 이때의 가족은 무조건 가족이 깨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때 가족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가족은 근대의 핵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가문이나 패밀리를 가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어? 근대적인 핵가족. 이것도 패밀리죠. 그리고 가족이 다 가족이죠. 이런 가족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위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왜 위기 상황이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소통이 왜 안 되냐면 밝은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최근에 그 윤동주 문학관 그 뒤편에 어디를 좀 걷다가 윤동주 문학관 뒤편에 갔더니 사랑에 관한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사람과 가족의 상담소. 그러니까 사람과 가족의 상담소가 있어요. 카운슬링하는 어? 이게 필요한 세상이에요. 왜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요새 그 텔레비에서도 이런 거 굉장히 흔하죠. 왜 이런 게 탈근대적인 세상이 돼서 그래요. 적동이 안 되니까 서로 이러면 전근대적인 가문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나 현대적인 핵가족의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새로운 탈근대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가족과 대화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어? 가족의 구성원이긴 해요. 다들. 그런데 전근대, 근대와 탈근대라는 전혀 다른, 시간적으로도 근대가 언제예요? 14세기부터죠. 그러니까 언제 이 탈근대는 언제요? 그때 1970년 이 19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14세기 르네상스? 그죠? 탈근대는 언제예요? 기껏해야 19세기 말? 제일 빨리 올라가 봐요? 모더니즘 뭐 이 정도부터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전혀 다르고 너무 시대적으로 지금 21세기예요. 시대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음,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소통은 위기는 어, 이걸 전부 다 이해하는 그죠? 전부 다 이해하는 포괄하는 전근대와 근대를 포괄하는 탈근대적인 밝은 지혜를 음,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대화가 잘한 데가 아니라 가족이 뭐가 된다? 해체가 된다는 거죠. 가족이 남이 된다. 해체가 된다는 거. 이런 위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님은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님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 낭만적 사랑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가족이 되었더라도 소통이 안 되니까. 왜 소통이 안 되냐면 단순히 그냥 대화가 조금 안 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화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무슨 대화예요? 밝은 지혜가 필요한 대화예요. 이 밝은 지혜.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어? 이런 아주 복잡한 소통이에요. 그 시대가 동천이라잖아. 어떤 사람은 8세기에 살 수 있고, 나는 21세기에 있어요. 1000년이 넘는 차이잖아. 그죠? 1000년이 11세기에 살 수도 있잖아. 중세 말에 살 수도 있어요. 1000년이 넘는 차이인데, 어떻게 같은 가족이 되냐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할 수 없이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할 수 없이 가족이 남이 돼버릴 수 있다.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사실은 화창하게 화음으로 서로 맞는 거죠. 그죠? 서로 맞는 거예요. 음악적이죠, 요거는.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예술적으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응? 그래서 시적 상상력이 되게 중요해요.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화음으로, 기존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화창하게 화음이 서로 화창하게 어울리게 되면 남도 님이 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건 부정적이지만 새로운 세상은 이렇게 오고 있어요. 남도 님이 되는 세상에. 인과 남이란 동전의 양면.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건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 세속적인 비유법인데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다. 그는 일부러 사용한 이, 이 정선 스님이 시를 잘 못 써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시인들이 있어요. 그죠? 음, 설악산 스님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전의 양면같이 일부러 사용한 세속적 비유법.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스님 시인들의 시를 읽을 때 우선 조심해야 될 점은 일부러 사용한 세속적인 비유법에 대해서 이분들은 스님인데 모자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시인으로서. 근데 아까 그 님, 그리고를 보면 어느 분의 그 기법, 시적 기법에 대해서 어, 무한이다,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일부러 사용한 세속적인 비유법이고 그 이유는 대중을 위한 설법, 설교, 설법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제2의 격의불교, 대중을 위한 설법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러,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일부러예요. 몰라서 시적 상상력이 부족하고 비유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스님들의 스님 시인들의 그 비유법을 잘 모르는 착각하는 그런 거예요. 눈도 남도 분별 않고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레미나스의 타인의 얼굴은 이 현대 내가 일부러 레미나스 쓰는데 왜냐하면 현대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나는 것라는 자비 의 지혜죠. 자비의 지혜 관점. 님도 남도 구별한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님하고 남하고 구별을 안 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의 이 애인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는 다른 여자 쳐다봤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 되게 많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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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을 뭐 상대방이 깻잎을 하는데 깻잎을 이렇게 모르는 앞에 있는 여자가 깻잎을 못 먹어서 쪼개매니까 자기 애인이 깻잎을 이렇게 뜯는 걸 도와줬다. 그걸 용납하느냐 마느냐. 이거 논란을 벌이는 걸 봤어요. 그 정도로 그 질투의, 낭만적 사랑은 질투의 그 사랑이 있죠. 근데 님도 남도 분별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동전 또한 버리면 이때 동전은 되게 여기서 앞에 동전의 양면은 비유가 세속적이었는데 그 세속적인 비유를 장산 스님의 시적 기법이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동전은 세속적이지 않아요. 더 이상 동전은 님과 남이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을 때 아까 이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지를 천착을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어, 그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돌아와서 님과 남이란 동전의 양면의 동전은 누구예요? 맞죠? 나라는 자아라고. 어, 독립주체적인 자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라는 동전, 나라는 주체성 이걸 버리면 뭐예요? 아공이 되면 그죠? 아공 그죠? 아공이 되면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밝은 지혜의 세계에 입구잖아 이게 그죠? 이게 밝은 지혜의 세계 입구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체적인 자아의 정체성을 벗어나면 이제 동전 또한 버리면 그러니까 님과 나를 분별하지 않는 작업은 동전을 버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님과 나를 분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자비의 노력은 그러니까 대중들은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해야겠죠. 님과 나를 분별하지 않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아공의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전이라는 이미지를 내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전의 또 하나의 이미지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상업자본주의. 어? 우리국본주의. 되게 중요한 극복이죠. 이게 생태. 아, 그지? 어? 근대 경제학. 미래의 공동체. 그죠? 미래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구축할 어, 기본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기본 시스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동전을 버리는 어? 욕망을 버리는 거죠. 그 욕망 그러니까 이 기본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쭉 한마디 더 하면 기존의 경제학 우리가 보는 경제학은 뭐예요? 욕망의 인간상 누구나가 욕망의 이기적인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경제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람들은 죽어라고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거예요. 딴 데 없이 돈을 악착같이 돈이 있어도 또 벌려고 노력하고 악착같이 벌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게 근대 경제학.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근대 경제학의 핵심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동전 또한 버리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욕망의 이기적인 인간성을 버리게 되는 거죠. 타인의 얼굴은 자비의 지혜를 획득하고 이런 이기적인 욕망의 인간성을 버리면 그 포홀하면 넘어가면 온 세상을 껴안는 그릇이 되고 누가 뭐래도 성인의 그릇이 될 기본 자질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데리다가 말한 희망하는 다가올 민주주의의 음,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 뭔지 아직 모르지만 어? 하는 어, 주요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데리다가 희망하는 뭔가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어? 아직 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자체 탈근대적인
이론 자체도 틀 자체도 아직 못 만들었지만 그런 새로운 공동체, 응? 탈근대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할, 어? 기본 바탕은 보다 보니까, 어, 근대 경제학이 잘못 추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추정했던 이기적인 욕망의 인간성을 벗어나세요. 버리고. 그지? 뭐예요? 남과 님도 남도 가족. 근대적인 가족이나, 그지? 국가의 틀을 초월하여. 어떻게 해요? 님도 남도 분별 않고. 그죠? 분별 않고, 님도 남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수 있을 것이다. 그걸로, 이게 불교적 상상력이 거기에 이러한 미래의 이, 세계를 발현하는 불교적 상상력의 비밀을 해봅시다. 라고,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직 다 온 세상을 껴안는 큰 그릇이나 누가 뭐래도 성인의 그릇이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표현이죠, 이건. 그렇죠? 음. 처음부터까지 한 번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님, 그리고 장산. 밝은 지혜 없어 소통 못하면 가족도 남이 되고, 화창하게 화음으로 어울리면 남도 님이 되는 세상. 님과 남이란 동전의 양면. 님도 남도 분별 않고 동전 또한 버리면 온 세상 껴안은 큰 그릇. 누가 뭐래도 성인의 그릇.